네, 지긋지긋한 증시 부진, 지긋지긋한 손실. 그래서 과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환승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특집 환승매매 1부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2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포트폴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또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한번호 캐스터 확인해 주시죠. 네, 지긋지긋했던 내 계좌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보는 환승매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만나볼 포트폴리오는요, 전영호님께서 보내주신 포트폴리오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총 7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제가 살짝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도 지금 잘 보고 계시더라고요. 각 종목별로 나름의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고,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의 내공이 좀 느껴지던데요. 자, 일단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Y솔을 30%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녹십자가 20%입니다. 그 뒤로는 대한유화, 삼성 SDS, 대덕전자, 송원산업, 테스까지 각각 10%로 골고루 지금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금 없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문의 주셨던 목표가라든지 가격적인 전략과 함께 환승할 종목은 없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전영호님의 포트폴리오 환승열차 탑승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뿌뿌! 네. 자꾸 봐도 적응이 잘 안 되는군요. 환승열차 탑승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전영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일단 이 포트폴리오 한 줄 코멘트부터 부탁드립니다. 본전은 해낼 수 있다. 네. 그래도 장기 허송 세월이다. 이것도 조금 아쉬운 네.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간단히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전체적인 종목은 7개인데 종목은 네. 괜찮아요. 근데 아마 한두 달 전에 산 것 같아요. 손실이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것도 팔고 어느 정도 또 팔고 또 다른 종목 사고 이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손실은 크진 않지만 어떤 건 이익 나고 그런데 결국은 보면 지금 아마 포트 저한테 잘 이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걸 그냥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회복될 수 않을 내년에 계속 고생시킬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한 개씩 잠깐만 보면 예. 대한유화는 지금 수익 중인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분리막 소재인데 HDP 쪽이 중국하고 급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화학주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 SDS는 내년에 매출이 정체된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솔루션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 나머지 구조적으로 성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 거의 잘 안 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침체가 우려됩니다. 경기 침체가 같이 되면 그래서 그 매도를 해야 되고요. 네. 녹십장은 안정적 이익 창출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갖고 있어도 좋다 보고요. 파이프라인 쪽도 괜찮고, 그 다음에 Y솔은 휴대폰 이제 안테나 이쪽에인데 올해 적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거 계속 물 탔는지 안 가면 딱 보고 좋다고 IT 쪽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올해 적자가 났다는 것은 휴대폰 관련된 부품이 안 팔린 거죠. 그러면 지금 애플도 하향하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 잘 안 팔려.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가장 수혜주 핸드폰이랑 디스플레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는 다 샀는데 또 사겠습니까? 안 팔리잖아요. 신작 나와도. 예. 이 Y솔을 2013년 전, 즉 2010년도 전에 사가지고 투자하고 2013년도 이후부터는 쳐다도 안 봐야 되는 거죠. 휴대폰 관련 부품은 전부 다 성숙기 시장이고 세태기 산업입니다. 예. 그 다음에 대덕전자 PCB 업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방산업이 다 역성장합니다. 특히 또 성원산업은 이제 화학, 폴리머 안정제, 수지, 그 다음에 PVC 관련된 이런 건데 건설이나 관련된 화학산업 쪽이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경기 침체기에는 계속 우하향하지 간 적이 잘 없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만 가기 때문에. 그리고 테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가 반도체 전방산업이 안 좋다는데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회복할 거다.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고 바로 회복이라는 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 수는 7개 10%씩 이렇게 있는데 예. 가장 많이 산 게 또 수익률이 안 좋고 가장 또 적자 기업이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좀 싹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히 한 종목 한 종목씩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 종 코멘트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포트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환승매매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가면 좋을지 전략 좀 말씀해 7개 종목에서 3개를 매도를 하고 네. 나머지를 좀 비중을 좀 압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종목을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네. 그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좋네요. 와이솔이나 휴대폰 부품, 뭐 PCB, 대덕전자는 뭐 휴대폰 부품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좋아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매도. 그다음 테스도 반도체 쪽에 아니다. 그러면 휴대폰 부품과 반도체를 아우르면서 최고의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 2017년도 이후부터도 반도체 종목이나 휴대폰 부품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올라왔고요. 지금 조정은 이제 반타작도 반타작 이상 내려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실적이 안정적이고요. 내년도 5천억대는 기본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주식을 소재나 뭐 부품 이런 거 사고 싶으시면 DB 하이텍만 사면 된다. 이제 내려왔으니까 37,000인가 더 좀 더 내려온 분할로 계속 사시면 좋고요. 그래서 DB 하이텍을 30% 정도를 사는데 DB 하이텍에 대한 저는 전략은 아날로그 반도체는 메모리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메모리는 급락하게 되면 박리 다메지면 이것은 거래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 한 매출의 30%대가 되는데 내년에 중국이 조금 더 나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최대 수혜주란 게 200mm 웨이퍼 중에 아마 1등인 것 같은데 일본의 소니사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보시 회사로 또 가고요. 그 자동차 반도체를 지금 한 30개 정도의 부품 정도를 해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동차 그 반도체에 아주 1등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시가 이제 부품사를 굴러가고 해서 그래서 자율주행 최대 수혜주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조인간에 있으면 이 회사의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이제 느끼고 오감을 다 같이 보고 느끼고 다 하는 것 이 회사가 만드는 200mm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점 대비 한 60% 내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하더라 한 10%가 최대일 것 같아요. 그러면 37,000에서 32,000 온다면 많이 사도 되겠죠. 그러면 기존 주식을 지금 팔아놓고 회복할 거 기다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시장에는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진 것 중에 그 중에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가 확실히 사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주식을 사야만 100%, 200% 묶을 수 있는 거죠. 요거 회복하고 기다리고 저거 회복 그다음에 다른 주식 좋은 거 먼저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주식 팔아서 대한유한은 비중을 지금 더 좀 더 내려가면 비중을 더 하시고요. 녹십자도 비중을 더 올리고 그다음 DBI 때 신규로 30% 넣고 현금은 20% 놔두고 현금 20% 놔두고 이 세 종목 중에 사서 손해난 것 더 가시면 됩니다. 더. 그래서 세 종목을 압축하시면 아마 1년 안에 수익으로 크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보유하시는 게 가장 좋다.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위험한 자산인 주식은 지금 사놓고 1년 뒤에 보시면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도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영호님의 포트폴리오를 봐드렸습니다. 본전은 해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과감한 포트의 조정이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비중이 높은 게 Y솔이거든요. 요거 좀 아쉽지만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덜어내시고 충분한 압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보유를 해야 되는 종목 명확히 좀 찝어드리죠. 대한유화, 녹십자, 요 종목은 그대로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을 매도하고 나서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의 경우에는 비중을 10%에서 20%까지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녹십자의 경우에도 20% 갖고 계시죠? 이거 30%까지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기존의 종목이 말고 새로운 종목 지금 기존 포트를 보고 참고하셔서 새로운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DB 하이텍 보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 하이텍 지금 PPT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네요. 롯데케미칼이 아니라 DB 하이텍으로 보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 하이텍도 충분한 비중으로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현금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으로 같이 확보를 해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전 여고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네 번째 포트폴리오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다음 포트폴리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안보라 캐스터 어떤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또 유튜브 댓글창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연말 특집 방송 환승매매 많은 분들이 또 환영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 계속해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환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로 만나볼 포트폴리오는요, 가자님의 계좌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50%, 주식 50% 담고 계시고요. 각 종목별로 10%씩 굉장히 골고루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오르비텍부터 시작을 해서 시젠과 LX 하우시스, 선진, 제주맥주까지 총 5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들 종목들 모두 매수한 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고 매수한 이후에 주가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손실도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환승 전략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가자님의 환승 전략을 통해서 환승 특급 열차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자, 가자님께서 보내주신 포트폴리오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받아볼게요. 네, 가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부에 이제 첫 번째로 전화를 연결해 봤는데 2022년 한 해 투자하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저희도 뭐 방송 진행하면서 자, 이렇게 또 어려운 시절이 언제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보유를 하시면서 가장 좀 어려움이 있었던 포인트는 어떤 점이셨어요? 네, 이게 매수가까지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네. 어느 정도 오르다가 좀 더 오르면은 이제 그 매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보유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네. 정말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이번 연도에는 오를 때 정말 조금 올라서 더 안 오르나 하다가 다시 제자리. 그리고 조금 오른다. 이제 기대도 될까? 다시 제자리하면 더 손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한번 진단을 도와드릴게요.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네.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포트폴리오 진단을 도와드리죠. 자, 먼저 운영력님, 이 포트 한 줄 코멘트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일단은 주식은 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 주식을 보면 다 철질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아. 예, 당장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네. 이거 조금 안타까운 코멘트가 한 줄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철진한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들을 하나씩 실제로 보면서 종목들 한 줄 코멘트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우리 시청자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예, 싶거든요. 예. 우리 시장 현금을 지금 50% 갖고 있잖아요. 네네. 예, 50%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주식을 팔아서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계속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 쭉 이어졌던 건가요? 단타해서 조금 갖고 있는 거랑 원래 그러면 갖고 현금 있던 50%는 거랑. 그게 손실이 안 날 수 있겠네요. 아니요, 손실 많이 났어요. 손실 나서 손절매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있어요. 네네. 거의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비슷한 유형으로 종목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면.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하여튼 뭐 희망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종목들 보시게 되면 먼저 오르비텍이거든요. 이거 이제 원전 관련 테마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 회사가 이제 원전 해체와 관련 쪽이거든요. 예, 지금 뭐 이제 원전 신규 설립과 관련된 재료들이 반영되고 있는 쪽인데 이게 약간 그쪽도 맞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따라주고요. 여전히 주가 자체가 비싸고 그리고 원전 관련 쪽이 이미 나올 만한 내용들이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정부의 지원 예산 확대 정책까지 좀 나온 것 같고 다 뭐 수주까지 나왔었으니까 최근에 재료가 다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제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제는 지금 이제 뭐 거의 이제 중국이 맨 마지막 지금 위드 코로나 진입하게 된다 한다면 거의 지금 이제 끝물인데 예사가 그러다가 또 최근에 3분기가 또 대규모 적자까지 나고 네. 비전이 없어요 전혀. 언제적 시즌인가 싶어요. 그렇죠. 정말 좋았는데. 뭐 그래야 예사가 가기 위해서는 뭐냐? 새로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새로운 M&A를 해가지고 성장성 있는 쪽에 신규 사업 진출해가지고 회사 구조 자체가 체질이 변하면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LX 하우시스. 건자재군요. 그렇죠. 건자졌죠. 건설업황 안 좋잖아요. 근데 예사가 이제 최근에 뒤늦게나마 그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예요.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건자재 업황이 좋아지면 갈 건데 지금
가장 안 좋은 쪽이 지금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또 주가 자체가 싸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선진이라는 회사 자체는 올해 상반기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주라고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올랐군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곡물 가격 상승 자체가 사료회사들한테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네. 사료회사 실적 보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작년 대비 실제 감소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다만 회사가 가치 자체는 쌉니다. 모멘텀 자체 이것도 속된 말로 철이 지났다는 거죠. 근데 끝났다는 쪽이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것 자체는 제가 제주 맥주예요. 네, 제주 맥주입니다. 예. 이건 희망이 없어요. 이 회사가 지금 수제 맥주로 해가지고 상당히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아마 경쟁률이 아마 최고치였을 거예요. 아마 1800대 1인가요? 아하. 예, 그러면서 상장했던 주식인데, 그러면서 야심차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합거다 있었는데, 매출액이 거의 정체고요. 이 회사가 지금 8년째 적자입니다. 올해도 적자 8년 불가피해요. 심한 거 아닌가요? 이게 본래 8년째 적자면 등록이 안 될 건데, 이 회사가 아마 기술 특례 형태로 해가지고, 적자가 나지만은 성장성이 있으니까 해서 대신증권이 주관사로 해가지고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들어요. 이거는 비전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거는 당장이라도 팔아야 돼요. 제주 맥주가 가장. 예, 그렇죠. 주가가 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가 1,300원인데 시가총액 700억대 회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 회사가 올해 흑자가 안 났었으면 못 나거든요. 네. 예, 최근에 상반기 때 아마 가격까지 인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도 증가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오늘 신저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기대를 언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앞서 네 종목 다 5종목이에요. 5종목 자체가 당장 희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항승 매매 전략으로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전량 매도해서 빨리 신규 종목죠. 당연히 또 현금도 있으니까 교체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 하나하나가 기댈 언덕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참 좋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연락을 잘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2022년 이런 종목으로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제 과감히 털어내고 다른 종목들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운영자님, 환승 매매 전략, 좀 과감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새로운 종목 쪽으로 좀 권해드리면 좀 좋은 종목 가지고 좀 편하게 좀 하시라. 왜냐하면 최근에 우량주도 워낙 많이 빠졌거든요. 이틀 동안 지금 코스피가 지금 100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그래서 우량주 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약간 시청자님이 그래서 중소형 종목 중에서 한 2종목을 좀 골라봤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 앞서 얘기했다시피 LG노텍입니다. LG노텍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내년도에 그래도 IT 쪽에서는 실적이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쪽이시고요. 그러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PR이 지금 5배 되는 수준입니다. 내년도에 애플 모멘텀을 확실하게 좀 하반기 때 올 수가 있는 쪽이니까, 앞서 제가 매매 전략을 말씀 안 드렸는데, 현재 가격 대비 가능할 것 같고, 25만원대에서, 25만원대가 단기적으로 아마 28만원대가 장을 좀 받겠지만은,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 한다면 35만원, 5, 6만원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 20% 정도 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알다시피 이제 탄소 섬유가 이제 좀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좀 된 것 같거든요. 내년도 어느 정도 좀, 두산 푸얼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특히 효성 첨단세 같은 게 본업 자체도 내년도에 석유화학 합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도 이익이 증가될 거라는 전망이고, 현재 PR 기준에서 8배, 9배 되는 수준이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아마 32만, 현재 33만 3천원에서 32만 8천원대 정도가 저점이 좀 될 것 같고, 여기서 아마 지지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좀 매수를 좀 해놓은 걸 권해드리고 싶고, 40만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얘기했던 에코프로는 당장, 현재 10만원대는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10만원대 좀 매수하시고, 당장은 아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내년도 3월달 정도 가야지 고점 돌파라든가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3개월 연계가 돼가지고 내년도 3월달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낙폭과 됐다는 등락까지 연계될 것 같고, 현재 10만원대 지지가 될 것 같으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10만원 정도 매수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쪽에서 제가 이제 건설기계 쪽을 제가 진성 TC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중소형 종목들 워낙 좋아하시니까 좀 더 가벼운 종목 중에서 대창 단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회사도 이제 앞서 진성 TC와 더불어서 굴삭기 하부 쪽입니다. 회사 실적을 보시게 되면 눈부시거든요. 수출 비중이 75% 정도 되는 거고, 글로벌 캐터필러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벨코라든가 국내 쪽에 현대건설기계라든가 현대두산 인프라코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농기계 회사인 디어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굴삭기 관련 기계 관련 부품을 공급한 회사입니다. 특히 최근에 회사 수급도 기관 투자가들이 한 150만 주 사고 있는 쪽이고, 무엇보다 대주주가 최근에 8,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대주주가 산다는 자체는 그만큼 확실한 거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당도 한 아마 200~300원 정도 해서 배당 나이 주가는 좀 8,000원대는 지금 종가상으로 지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현재 가격대에서 8,000원대에서 매수하시고 충분히 12,000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코스닥 쪽에서 우량 쪽에서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쪽이 상반기 때 의료기기 쪽에 덴티움이라는 주식 쪽입니다. 예. 주가 조금 올라왔지만은 워낙 실적이 4분기 연속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덴티움 쪽은 조금 이 종목은 96,000원에서 8,000원 정도 저정권에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 10% 정도 두 종목은 중성 종목이니까 진성 TC와 더불어서 10% 정도를 담아보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자님, 이렇게 저희가 전략을 좀 짜드렸는데, 포트를 과감하게 한번 전부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 매도를 해보시고요. 새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LG이노텍 하나 가져가시고, LG이노텍 20%,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 20%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코프로도 20%를 가져가시고요. 자, 이 밖에 두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 비중이 조금 줄어듭니다. 대창단조와 덴티움, 다시 한번 대창단조와 덴티움까지 10% 정도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답변 되셨을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조금 더 새로운 종목들 과감한 이런 환승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자님의 종목들, 포트를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때론 이렇게 좀 과감한 판단이 필요할 시기가 있습니다. 계속 이전에 손실난 종목들을 무한정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오매불만 기다리다가는 손실만 커지고 수익으로 다들 돌아섰을 때 혼자만 또 소외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과감한 판단을 통해서 아무쪼록 발빠른 손실 회복 그리고 수익까지 연결되시길 다시 한번 바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포트까지 진단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엔 6번째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무라 캐스터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그동안 도대체 내 계좌는 왜 이렇게 하락만을 기록을 할까 답답하셨던 분들 지금 상승으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포트폴리오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포트폴리오는요, 김윤곤님의 계좌 포트폴리오입니다. 정말 많은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총 19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서 좀 비중이 큰 종목들, 주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 과 같은 반도체 종목들을 정말 다양하게 가지고 계셨고요. 건설주인 대우건설도 11% 비중을 담으셨더라고요. 코오롱 인더 역시나 꽤 큰 비중을 담으셨습니다. 그 외에 원익 IPS라든지 나머지 13종목은 굉장히 작게 정말 섹터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뭐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5G, 해상풍력, 원전 바이오까지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조금씩 다 발을 걸쳐 놓으셨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지금 바로 김윤곤님의 포트폴리오 환승열차 탑승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자, 이번에는 김윤곤님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전문가님, 이 포트폴리오 한 줄 코멘트 좀 해주시죠. 자판에 우량주만 전시 팔리지 않는다. 전시는 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제 자판을 벌려놨습니다. 시장에서 백화점보다 좀 이제 우량 더 소형주도 있으니까 자판을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고 벌려놨는데 거기다가 자판이나 냉장고 갖다 놓고요, TV도 갖다 놓고 저 있는 다리미도 갖다 놓고 그럴듯한 것 부엌가구도 갖다 놓고요. 저 안에 있는 또 나물도 갖다 놓고 별거 다 갖다 놓은 자판을 차려놨으면. 도대체 뭘 파는 구경 안 해야 해요. 냉장고 좋은 거 사려면 백화점 어디 가서 살까네요. 아니면 전문적으로 파는 그 부티크라는 이런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을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투자를 종목이 19개예요. 19개 중에 이분은 이제 삼성전자도 샀는데 삼성전자도 20% 이렇게 25% 손해 보고 있고요. 비중 높은 거 20%. DB하이텍 샀는데도 40% 손해 났고요. 대우건설주도 대우건설에서 45% 수익 손해고, SK하이닉스 또 샀어요. 삼성장 또 35% 손해요. 그 다음에 저 1% 산 게 있어요. 1%도 있습니까? 1% 산 주식들도 막 하이버 1.2% 샀어요. 그래도 마이너스 30%예요. 그리고 캠트론 역시도 2% 샀어요. 마이너스 35%예요.
즉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나 가족까지 다 망합니다. 즉 능력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하고 직장 다니고 즉 그든지 한 봉급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무리 좋은 거 사고 이거 사고 책 보고 아무리 TV 보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죠? 그러면 난 삼성전자만 사놔도 똑같은 거예요. 장이 이렇게 빠지면 세계적으로 다 내 것만 안 빠질까? 다 빠지고 우량주나 뭐나 다 빠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를 아무리 조금씩 넣어도 비중 많이 넣어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주식 투자가 아니다. 그냥 찔러보는 거죠. 우리가 감자를 삶을 때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감자로 젓가락으로 찔러보지 않아도 전문가의 주부들은 잘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김나무보다 알고 냄새마부터 다 알아요. 그죠? 네. 그래야만 감자를 삶는 레시피를 보고 하는 거지. 감자 삶는 것조차도. 왜 열어서 뚜껑 열어서 김나무에 찔러보냐고. 그죠? 가만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이렇게 내도 피 같은 돈 들어갔는데 그거 가지고 조금씩 사가지고 찔러보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안 됩니다. 그래봤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예 주식도 당장 그만두고 회복할 때 가만히 놔둬도 언젠가 또 회복됩니다. 그때 회복 다 팔아가지고 예금을 가시라. 은행 돈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굉장히 강한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바짝 정신 한번 차려보시고 새롭게 접근을 해보시라는 충고 조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최병원 전문가님, 이 종목이 사실 되게 많은데 이 주요 종목별 한 줄 코멘트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비중 10% 미만은 전량 매도. 내일 월요일 장사정할자 바로 다 팔고 없애시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비중이 적은데 20%인데 이것을 비중을 확대합니다. 지금 살 때니까 55,000 이하는 비중 30%가 확대하고 본전감 파시고 DB하이텍은 비중 14%인데 DB하이텍 비중을 또 30% 늘려서 50% 수익 나면 파시면 됩니다. 50% 날 거예요. 그다음 대우건설은 건설주는 보유 금지, 접근 금지, 쳐다도 보지 말아라. 땅 파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불투 메모리 반도 내년에 5조 정도 적자가 난 회사입니다. 물론 경기가 회복되나 사야 돼, 적자 날 때 사야 되지만 아직은 불투명하게 살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매도 이렇게 매도해서 오히려 확실한 DB하이텍으로 가시라 반도체면 나머지 다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강력하면서도 좀 명료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포트폴리오는 김윤고님께서 유튜브로 신청을 해주신 포트폴리오거든요. 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결론으로 슬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매매 전략, 도대체 환승을 어떻게 할까 결론 내보고 환승해서 새롭게 가져갈 만한 포트폴리오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매매 전략 구체적으로 더 살펴주시죠. 네, 전략을 이제 하기 전에 제가 환승매매 전략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을 비중을 40% 사서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야만 이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를 자판 우량주를 전시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부티크, 명품 부티크를 나는 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 LG 에너지솔루션을 사시는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 셀이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중국 CAT 빼고 1등이기 때문에 중국 빼고 1등입니다. 앞으로 미국에도 1등 되고요. 미국의 1등국, 세계 1등 국가에 가서 1등하는 회사인데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미국 전기차 시장 계약가 이제 내년부터 지금 미국 전기차 MS가 자동차의 침투율이 한 3% 정도 됩니다. 근데 목표가 이제 30%는 10배 산업이 성장하죠. 그럼 주가는 30배는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0배는 성장할 수 이제 공장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에 뭐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거고 실제로 전기차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전기차 관련된 뉴스는 장기 투자자는 지금 보시면 안 되고 최고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안 갈 때 3년간 안 갈 때 있습니다. IMF 때도 안 갔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망한다고 해서 다 팔아가지고 100배는 못 먹었어요, 다들. 그죠. 그것처럼 이런 것은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사상 고점 돌파 시에는 지금 현재 40만 정도라면 62만 9천이니까 거의 50% 이상 지금 가격에 43만 정도 오면 사면 거의 50% 이상 나고 기본적으로 100만 원 돌파를 나중에 할 걸 보이기 때문에 50% 이상 충분히 나면 그때 팔든지 하시고 그러게 대신에 제가 이제 요렇게 말씀드린 거는 장기 투자로 말씀드렸는데 자 2017년도 우리 코스피 종가가 2,467이었어요. 지금 종가가 오늘 2,236이에요. 2017년도 말 종가보다 지금 지수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수가 내려왔는데 주식은 그때
이후에 그 17년도 종가보다 많이 올라온 주식이 있습니다. 그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마인드로 그게 바로 삼성 SDI는 그때보다 3배 올랐고요. 카카오는 지금도 그때보다 2배나 올랐습니다. 지수는 10% 빠졌는데 바로 그런 주식 2017년도 지수는 그보다 낮는데도 주식이 많이 올라 있는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실적이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 사놓고 지금 시장에 빠지든지 안 빠지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사놓고 오히려 내려가면 뭐 돈 생기면 더 사고 없으면 그냥 갖고 있어도 미래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백화점으로 아무리 뭔가 해본다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만 갖고 가장 강력한 주식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나도 1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압축 좋은 종목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DB하이텍을 일단 남겨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비중을 30%로 확대를 해보시고 본전쯤에서 매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하이텍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중은 30%까지 좀 늘려보시죠. 다른 종목들은 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규 매수할 종목 아주 강력한 종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나머지 40%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을 나머지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도 김윤곤님께서 전폭적으로 이 포트 변경을 그리고 압축을 통해서 좀 멀리 보시면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환승 매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가져와서 어떻게 환승하면 좋을지 환승매매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스케일 있게 종목 진단한 적은 처음인데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환승매매 선정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다 같이 2023년의 투자 전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2023년 과몰입할 나날들, 마음 놓고 과몰입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섹터가 어디가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한보람 캐스터 나와주실까요? 지금까지 이런 진단은 없었다. 자, 포트폴리오 진단해드리는 연말 특집 환승매매 잘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잘 환승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그동안 묵었던 체증도 시원하게 내려가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2023년에 새롭게 과몰입할 유망 섹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22년 시장의 키워드가 금리였다면 2023년의 키워드는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감안을 하면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에 집중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산업보다는 정부가 선택하는 산업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자,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신성장 4.0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계획을 살펴보면 3대 분야 그리고 15개의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요. 이를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의 투자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분야는 신기술 분야입니다. 모빌리티와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 의료기술과 에너지까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좀 계획들이 담겨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섹터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을 꼽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주 항공 관련주들, 또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던 바이오입니다. 뭐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 쪽으로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서 소형 원전이죠. SMR까지도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일상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일상 속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차세대 물류입니다.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로봇과 드론을 활용하는 차세대 물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상 속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6G가 또 그에 대한 기반이 돼줄 것 같고요.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까지도 주목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신시장 분야입니다. 신시장 분야에서는 먼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략 산업 측면에서 글로벌 1위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K 콘텐츠, 또 K 컬처를 엮어서 K 관광까지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해외 건설이라든지 방위 산업, 또 원전 등에서 이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이 정부 차원에서 원전이라든지 방산 또 해외 건설 쪽으로의 지원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에는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전략 산업, 그리고 콘텐츠, 방위 산업,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산업에서 이 정부의 신성장 4.0의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 최대 수혜주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준현 운영형님과 최병훈 전문가님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유망 섹터와 유망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과몰입하러 떠나보시죠. 네, 2023년 과몰입할 섹터 이야기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현 운영자님, 과몰입될 키워드 간단히 좀 잡아주시죠. 예. 일단은 내년도 저는 내년도 크게 보면 네. 상당히 전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하. 내년도 워낙 여러 가지 네. 불투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가깝게는 1분기 내지는 상반기까지만 봐서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예. 우리 시장이 올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많이 부진했거든요. 우리 그렇습니다. 시장이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걸 저 키워드로 잡았는데요. 저는 중국 경기 회복 기회보다 중국 경기를 잡았습니다. 아, 중국 경기. 역시 최근에 국내 증시 이야기할 때 뭐 글로벌 증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시키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기 때문에 더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 감염자 그 확대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잡아주신 이유 자세히 좀 풀어주시죠. 예, 일단은 우리나라가 중국 경기에 거의 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연말 시장도 부진했던 것 자체가 저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라고 좀 봐요. 네. 뭐 최근에 먼저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나 인도 같은 경우 PCR 검사 시작하다가 지금 최근 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 PCR 검사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까 연말 시장 자체도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예. 결국은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그런 것도 코로나가 좀 잡히게 된다는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금 시행을 좀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기 자체가 아무래도 내년도 아마 3월달 양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리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 자체가 지난 12월 15일에 16일 사이에 중국의 공작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올해의 경제를 평가를 하고 내년도 경제 전망을 수립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회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 자체를 내년도에 중국 경기의 목표 자체를 일단 안정이 가장 최우선이고 그 기반하에 성장을 모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아마 3.1% 정도밖에 안 될 거란 전망이거든요. 당초에 연초에 5.5% 예상했던 건데 근데 차이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5.2인데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 공작회의에서 5.6% 정도까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거란 전망이라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우리나라 올해 부진했던 중국 관련 대표적으로 소재 관련 섹터들,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도 훈풍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의 절대적으로 중국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이 좀 돼야지 반도체 회복 자체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상반기 정도까지는 내년도는 저는 그래요. 미국이 좋아지면 안 좋습니다. 미국이 좋아지면 금리 인상이 상당히 높은 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금리나 가능성이 너무 그렇죠.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야 이제 미국 통화정책 자체 완화되고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미국은 완만하게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유지가 좀 되고 중국 경기가 빨리 좋아져야지 우리가 중국 경기 민감하면 주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중국 경기가 내년도 1분기와 상반기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023년 새해 초를 관통할 만한 키워드는 중국 경기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과몰입할 만한 섹터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먼저 잡아주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그 1분기라든가 상반기 정도까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섹터를 저는 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각 한 개씩 섹터를 좀 골라봤는데요. 예. 코스피에서는 제가 이 시간 지난해서 얘기했던 건설 기계 쪽입니다. 중국 경기에 가장 부양책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섹터가 굴삭기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굴삭기 섹터가 주가도 전반적 강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3분기부터 굴삭기 시장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굴삭기 시장 올해 실적을 본다 한다면 중국만 안 좋습니다. 네. 북미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이라든가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다 좋아요. 특히 3분기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3분기가 원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기존에 좋아졌던 앞서 얘기했던 신흥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내년도도 올해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에 역대 안에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정식이 좀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전개된다 한다라면 진행이 된다 한다라면 전후 복구에 대한 기대감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무조건 좋다. 여기다가 가장 과거에 이제 중국 경기가 좋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4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중국 경기 안 좋아하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뚝 떨어졌는데 중국의 굴삭기 판매 자체가 11월 달부터 정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게 중국의 굴삭기는 2011년도 3월 달에 고점 찍고 20개월 동안 안 좋아졌었는데 11월 달 돌아섰다는 거죠. 거기다가 내년도에 경기 부양책을 사용한다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건설 기계 섹터들의 실적 그 표를 좀 보시게 되면 어떠냐? 올해와 내년도에 이제 주당 EPS라든가 PER라든가 그다음에 PBR, ROE를 제가 표를 좀 만들어놨는데 주가 자체가 다 보면 올해보다 내년도가 낫다는 것 자체는 내년도도 실적 좋다는 겁니다. 네. 좋다는 EPS를 보게 되면 PER도 올해 주가 좀 많이 떴지만은 내년도 실적 기준에 전체로 PER 기준으로 해서 5배에서 7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전히 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관심종은 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형주 매매하신 분들은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다음 중성 쪽에서는 진성TC, 그다음 대창단조 여전히 주가 싸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그중에서 한 종목을 본다 한다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주가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 끌어올린 것 자체가 이제 11월 달부터 주가 올라온 것 자체가 11월 달에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영업이 가이던스가 300억대인데 그 700억이 나왔거든요. 700억이 좀 나왔고 예산은 본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노출도가 많았었는데 실적이 좋아진 것 자체가 북미 시장이라든가 신흥시장 쪽으로 매출액이 다변화된 영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2020년도 같은 경우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40%대까지 갔었는데 네. 최근에 중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16%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중국이 좋아진다 한다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더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예사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 때 K2 전체와 관련해서 엔진 부분 자체가 매출액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익률이 높거든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11월 달 이후에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 보시면 외국 투자가들이 1,200만 주 샀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1,400만 주 샀습니다.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근데 오늘 주가 약간 변동세에 나왔던 것 자체가 우리 사주 물량이 작년도에 유상증자했던 20% 물량이 약 1,300만 주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예사 1,300만 주는 예사가 발행 주수가 2억 주기 때문에 6%밖에 안 됩니다. 별다른 영향 없습니다. 오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약 7,800원 정도 아래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이 종목은 3월 달까지입니다. 3월 달까지 11,000원 정도까지 목표를 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가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몰입할 섹터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죠. 코스닥 시장 쪽에서 저는 이제 의료기기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실질적인 중국의 리오픈의 수혜주 쪽입니다. 물론 수혜주 자체가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비 섹터가 차지를 하고 있는 쪽이지만은 근데 화장품이라도 종목도 주가가 비싸요. 밸류 자체가. 아무리 퍼스트 같은 PR이 40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처럼 화장품 관련 회사들이 그렇게 중국 쪽에서 경쟁력을 차지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기기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코로나 국면 때 우리가 병원이라든가 안 갈 것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산업 자체는 사상 최대적이었고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거의 최대적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도 주요 11월 달까지 판매 동향을 보니까 보톡스라든가 레이저 기기라든가
세성 분석기를 중심으로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실제 계속 좋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진행이 된다 한다면 특히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 의료기 회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보시게 되게 되면 임플란트 쪽에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가 있는데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장비학에서는 아마 그 바텍이라는 주가가 좀 싸 보이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PB 미용과 관련된 쪽은 루트로닉이라든가 클래시스라든가 종목들, 그 다음에 고주파 관련 쪽도 다 주가들이 대체적으로 주가 쌉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들 간의 의료기기 섹터 자체가 연평균 20% 정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내년도 예상 실적률 PR이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10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핵심 종목이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덴티움 종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상한 4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입니다. 계속 실적 서프라이즈로 내고 있는 쪽이고, 예상한 수출이 좀 70%가 넘는 쪽이고, 중국 쪽이나 매출 비중이 25% 이상 되는 쪽이기 때문에 리오픈의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신흥시장 쪽에 매출자 다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앞서 얘기했듯이 연평균 20% 이상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쪽이고, 현재 주가 PR이 10배 되는 수준인데, 과거에 이제 임플란트 기업들이 PR 25배, 3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5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지금 신고가까지 왔으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거 따라서 하지 마시고 98,000원 아래에 접근하시고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한 전략 가능하지 않을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준현 운용력의 관점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최병훈 전문가께 바통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2023년 과몰입될 키워드 하나 좀 잡아주시죠. 뭐 2023년도다 22년도다 뭐 네. 언제든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과몰입해야 될 건 항상 낙폭가대한 종목 중에 실적 성장주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뭐 모든 종목이 낙폭가대했으니까 실적이 성장을 올해 하고 내년에 주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3년 뒤에도 계속 성장할 실적이 좋아진다면 주가가 내려온 게 최고의 기회가 되거든요. IMF 때 그런 주식을 샀다든지 2008년도에 그런 주식 사면 1년 만에 거의 고점을 회복하고 사상 고점을 또 돌파하는 종목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과거를 보고 배워서 이제 미래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95년 역사상, 주식 역사상,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한 6% 정도, 미국 S&P 500 6%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진 않아요. 나머지 종목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또 실적 안 좋으면 제자리 가거든요. 그럼 실적 꾸준히 좋은 기업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갈 때 급하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런 낙폭과대 실적 성장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폭과대 실적 성장주를 과몰입해도 될 키워드로 잡아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죠. 과몰입할 섹터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섹터는 산업이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은데 네.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원자재도 내려오고 유가도 내려오고 전부 다 이제 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2019년도까지 거의 성장을 못했거든 모든 산업이. 그러면 그 산업이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 유일하게 있는 게 2차 전지나 자동차 전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산업이 성장해야만 결국 뭐 장이 좋아지든 아니면 회복하든 상관없이 결국 주가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자동차 전지고요. 이제 자동차 전지도 중국이 지금 20% 내외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침투율이 중국은 성장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가 있죠. 그 바로 미국 전기차 시장이거든요. 네. 미국 전기차 시장 산업의 도입기입니다. 어떤 도입기의 특징들이 있는데 경영을 배우게 되면 도입기에는 시장에 어떤 산업이 새로 들어와서 성장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다는 것은 도입될 때 특징적이 있습니다. 싼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팔리면 대중 도입기가 아니고요. 비싼 자동차, 멋진 자동차,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일반 대중들이 그런 자동차가 잘 팔리면 이제 도입기라는 거죠. 지금 대다수 전기차 나온 것은 이제 도입기 비싼 자동차가 나오는데 없어서 못 삽니다. 지금 아이오닉6도 내년까지 벌써 다 이야기 끝났기 때문에 아이오닉6도 뭐 5천에 7천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BMW도 i7이 있는데 멋지게 나왔으면 2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싼 자동차 나올 때는 또 도입기가 됐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도입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은 산업 성장이 초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6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은 왜 전기차를 타고 유가가 30달러, 40달러 안 되는 자동차 그냥 내연차 하지. 그래서 보조금도 없이 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전기차 시대를 하나의 국가, 하나의 대통령이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어떤 악재적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건 다 일시적인 뉴스지 작은 파도 이제 실제로 큰 흐름은 가고 있다.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바뀌어서 성장이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 생각하시고 이럴 때 바로 이 슬쩍 성장할 때 기회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2차 전지 세일업체는 세계적 우리나라 재벌이 하기 때문에 네. 소재하고 부품사 전부 다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핵심적으로 요 중에서 종목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과몰입할 종목 딱 잡아주시죠. 네, 우리 이제 배워야 산다 12월부터 계속 했는데 지난주 끝났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종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삼성 SDI입니다. SDI는 뭐 그전에 이제 IT 핸드폰이 성장할 때는 2, 3년밖에 주가가 못 갑니다.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그건 예. 전기차는 50년도, 30년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쪽은. 그래서 앞으로 우주 뭐 가면 걸른 배터리도 되고요. 마이크로셀 배터리뿐만 아니라 인조인간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삼성 SDI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이 전기차도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이제 이익을 내면서 투자를 해서 하는 유일한 선도 기업이다 현재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전기차 산업 성장에 미국에 봐야 돼. 지금은 미국만 보시면 된다. 미국의 수혜주 말고는 상승해서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앞으로도 자동차 전지는 또 고급차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 같은 게 또 글로벌 선도주자가 삼성 SDI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또 한 종목을 제가 새로운 종목 하나 찾는다면 뭐죠? 제가 찾았는데 롯데케미칼입니다. 이제 롯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그처럼 롯데가 성장 엔진을 달았습니다. 유통감, 화학 뭐 이런 데서 바로 순수 화학 기업에서 배터리 소직을 빠르게 전환해서 갖고 이제 본업이 내년에 유가도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나프타 가격도 내려가는데 침체가 오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오고요. 그다음에 일지모터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 2월에 학정이 잔금 치료가 하면 전지 소재가 고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도 회사 가이던스가 영업이익이 한 5조 정도 되는데 5조에 10배 PE, 영업이익 기준 PE를 딴다면 10배만 가도 50조입니다. 그래서 시가총 50조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 6조 천억입니다. 그러면 50조를 예산 시가총액 예상이 한다면 주가는 현재보다 8배 가야 되죠. 그럼 8년 뒤에니까 만약 8년 뒤에 8배면 한 1년에 매 1배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면 잠깐 제가 요걸 딱 보여드리면 실적입니다. 내년에 흑자 전환합니다. 흑자 전환하면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를 때고요. 그 다음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나오죠. 23. 근데 25년도는 그 2조 가까이도 나올 수 있다. 경기 회복되면 같이. 그래서 앞으로 실적도 기대되고요. 새로 탈바꿈한 기업의 주가는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 갖고 화학주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롯데케미칼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23년 과몰입할 섹터와 종목들까지 해서 연말 특집으로 살펴드린 환승매매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준현 운용력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연말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뭐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2022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힘들었던 한 해는 훌훌 털어내고 새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환승매매 전략을 좀 살펴드렸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저희 투바투TV와 함께 하시면서 더 맛있는 수익,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